네,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요. 이 화면에 고정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바가 생기고 끝에 이렇게 끝에 있는 애니메이션은요 GIF라고 되어 있죠. 짧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녹화와 고화질, 말 그대로 녹화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정지 화면이 아니라 동영상 화면을 녹화해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되죠? 삼성의 거의 모든 폰은 이런 방식으로 화면을 캡처합니다. 근데 두 버튼을 누를 때 그 속도라든지 세기를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길게 눌러보시고 짧게 눌러보시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손날을 대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번쩍거리면서 캡처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폰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알면 유용한 기능 중에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화면 캡처와 화면 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캡처해서 상대방한테 보낼 때도 있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 이체할 때 그 계좌번호를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화면 고정을 해놓고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배우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폰은요, 제일 왼쪽부터 A90 삼성폰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V40 LG폰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거는 A30 폰이고요. 순서대로 A90은 안드로이드 버전 12 버전이고요. 옆에 있는 V40은 안드로이드 버전 10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A30은 안드로이드 버전 1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삼성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캡처하는 방법은 예전 시간에도 제가 많이 했는데 삼성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손날로 캡처하는 게 있고요. 버튼으로 캡처하는 게 있습니다. 손날로 하는 거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손날을 대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번쩍거리면서 캡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쩍거리죠? 반대로 밀었을 때 캡처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근데 손날로 하는 캡처는 어쩔 때는 굉장히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측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건데 보통 볼륨 버튼 상하가 있으면은 밑에 버튼하고요, 옆에 측면 버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캡처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꾹. 자, 번쩍거리죠? 옆에 있는 A30 폰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네, 잘 되죠? 삼성의 거의 모든 폰은 이런 방식으로 화면을 캡처합니다. 근데 두 버튼을 누를 때 그 속도라든지 세기를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길게 눌러보시고 짧게 눌러보시고, A90 폰 같은 경우에는 짧게 눌러야지 잘 반응하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한번 길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이런 식으로 전원 끄는 버튼이 나오고요. A30은 짧게 눌러도 잘 되고 길게 눌러도 잘 되는 편입니다. 폰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으니까 자신의 폰을 한번 눌러보시고 그 감도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캡처한 화면은요, 갤러리에 가 있습니다. 갤러리에 터치하고 보시게 되면 자, 캡처한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캡처한 것이 잘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실 때에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밑에 있는 점 3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 말고 점 3개 요겁니다. 이것을 터치하셔가지고 카톡이라든지 원하는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캡처한 화면에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같이 써서 보내려고 하면요, 다시 갤러리에 가셔가지고 이 캡처한 화면에서 밑에 잘 보시게 되면은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편집 모양인데요.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화면을 담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 모양의 웃는 표시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은 연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리기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글씨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여기에 있는 점 3개, 연결되어 있는 점 3개를 터치하시고 카톡이라든지 메일,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정보를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사람 모양으로 했을 때 펜이 나왔잖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폰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연필 모양이 있죠. 이것을 터치하시고 편집 화면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을 터치했을 때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폰이 어떤 모양이 글을 쓸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화면 캡처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고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화면을 화면에 고정해서 그것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폰은 엣지 패널을 이용해서 화면에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폰을 잘 보다 보면은 살짝이 엣지 모양의 이렇게 패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여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멘트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바로 나오지만 보통 뭐 화면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터치해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 보시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요. 이 화면에 고정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바가 생기고 끝에 이렇게 늘리게 되면 화면이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움직여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 고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고정이 생깁니다. 지우실 때에는 끝에 있는 X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사각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바로 사각형 모양으로 화면을 고정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타원형은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생겨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타원 모양으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고정이 되죠. 그리고 내 끝에 있는 애니메이션은요, GIF라고 되어 있죠. 짧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녹화와 고화질, 말 그대로 녹화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정지 화면이 아니라 동영상 화면을 녹화해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제 영상을 잠깐 틀어놓고요. 이렇게 밀고 애니메이션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생기고요. 원하는 영상의 화면에 맞춰준 다음에 녹화와 고화질이 있습니다. 화면 녹화를 고화질로 할지 아니면 표준 화질로 할지 선택하신 다음에 녹화를 누르시게 되면 15초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짧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 시간 6초, 7초 중지하게 되면은 화면이 녹화가 되고요. 고정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이 돌아갑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화면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끌 때는요, 살짝이 터치하게 되면은 3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X 표시는 바로 끄는 거고요. 화살표가 가운데로 몰려 있는 것은 이 화면을 작게 하는 겁니다. 작죠? 너무 크게 되면은 내가 사용할 때 불편하면은 이렇게 작게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놓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터치하게 되면은 화면이 다시 원래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끝에 있는 것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을 내가 갤러리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저장이 된 것은 말 그대로 갤러리에 가시게 되면 여기 GI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도 고정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기능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엣지 패널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내려 보신 다음에 설정 버튼을 터치하시고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엣지 패널이라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꺼져 있는 분들은 여기에 엣지 모양이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엣지 패널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앞에 설명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폰은 다 있는데 있게 되면은 여기서 터치하셔가지고 엣지 패널이 여기 좀 나왔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설정으로 엣지 패널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제일 오른쪽에 보다 보면 지금 엣지 패널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창을 내리시고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시고 엣지 패널 있죠? 이걸 터치했을 때 이렇게 엣지 패널이 생깁니다. 생겼죠, 요거를. 근데 여기에서 본인의 엣지 패널을 이렇게 열었는데, 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엣지 패널은 지금 이렇게 밀었을 때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다양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 안 되는 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엣지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패널 터치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 엣지 패널에 들어가서 여기 패널에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 엣지 패널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맞게 필요한 게 있다면 스마트 셀렉트라고 해서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와 예를 들어서 날씨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나가시게 되면은요. 이 패널을 열었을 때, 자, 지금 하나죠. 자, 밀면은,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날씨였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보이지 않던 화면 캡처와 화면에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밑에는 핸들인데요.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사실 이 엣지 패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럼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낮게 하게 되면 진하게 보이죠. 투명도를 높게 하면 흐리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하셔도 되고요. 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아지죠. 작게, 크게.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엣지 패널이 잘 보이고요. 나는 이 엣지 패널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엣지 패널을 꺼주시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엣지 패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LG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LG에서 단말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지만 아직도 LG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폰과 같이 엣지 패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터치하는 거는요, 손날로 하는 캡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전원 버튼 하고요. 볼륨 버튼 상하에서 마찬가지로 밑에 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캡처가 됩니다. 삼성폰과 다르게 짧게 누르면 잘 안 되고요.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누르면 됩니다. 보세요. 꾹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길게 이렇게 캡처가 되고요. 이 캡처된 화면은 마찬가지로 갤러리에 가보면 이렇게 캡처된 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네, LG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할 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번 클릭해 보고요. 화면을 캡처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럴 때에는 아까 이거 2개 눌러도 되지만 창을 살짝 내려보면은 첫 번째 보이는 요거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캡처할 수 있는 화면이 떴고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B 표시는 이 화면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릴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T라고 되어 있는 것을 터치하게 되면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위에 사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안녕 하고 B 표시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은 Q 메모로 자동 저장이 돼서 갤러리에 있지 않고요. Q 메모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Q 메모에 들어갔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을 내리시고 연필 모양을 터치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서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펜들이 나오고요. 이 펜을 선택한 다음에 투명도라든지 굵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터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표시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저장할 때에는 Q 메모와 갤러리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갤러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캡처 화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밑에 있는 공유를 통해서 또한 상대방한테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는 화면에 고정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을 내리시고 첫 번째 열쇠를 터치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게 되면 약간 하트 모양이 있죠. 이것을 터치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화면에 고정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고정이 되죠.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화면을 옮겨가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걸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살짝 터치해 보면은 네, 여기서도 이 캡처한 화면을 저장할 수가 있고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은요,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요 끝에 있는 것은 내가 캡처한 화면을 갤러리로 저장한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LG폰은 삼성폰과 약간 다르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을 캡처한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화면에 고정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폰과 LG폰이 약간 다른데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자신한테 필요한 부분을 익히셔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